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 아마 물질의 세계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투자책은 아닌데 투자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일단 제가 주로 선호하는 책들은 이제 어떤 책들이냐 하면은 어떤 분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배경을 전부 다 쫙 설명하는 그 역사 책 스타일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좀 이제 이 분야에서 심플한 데부터 자연스럽게 좀 복잡한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책을 되게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The Changing World Order, 변화하는 세계 질서, 또는 뭐 해치펀드 열전, 또는 이제 석유 쪽을 설명하는 The Prize, 황금의 샘, 또는 반도체 산업을 설명하는 Chip War,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들이요. 자, 그래서 제가 1171번 영상에 이런 책들을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하는 물질의 세계라는 책도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나이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제가 물질에 대해서 뭘 압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배워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여러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5월 초에 제가 두바이로 오가면서 이 책을 비행기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 유료 멤버 회원들한테는 이미 이 책을 소개도 하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PT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근데 갑자기 출판사에서 홍보를 해달래. 그래서 와우, 개꿀. 와우, 이미 다 본 책이고 이미 자료까지 만들었는데 대박 생각했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홍보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미 다 만들어 놨어. 이거 오기 전에.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디지털 비물질 세상에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6대 물질, 이 책에 나오는 매티리얼, 그러니까 물질이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이거든요. 요 6개 없이는 세계 문명의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얘네들의 공급이 어디서 막힐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느꼈죠. 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이구나.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는 이 6개 물질 관련해가지고 어디서 사고가 터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음 포텐셜 블랙 스원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좀 이제 그 기분 나쁘고 슬픈 얘기가 될 수 있긴 한데 아는 게 무조건 모르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책에는 이게 훨씬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모래 얘기가 나왔잖아요. 모래. 갑자기 뭐 모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실 텐데요. 자, 일단 모래가 없으면은 건물,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라는 게 원래 모래를 녹인 게 유리입니다. 그리고 유리가 없으면 광 케이블을 못 만들지. 그리고 그 반도체도 모래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사실 모래는 거의 무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막에 모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질 좋은 모래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는 진짜 많거든요. 사막에 진짜 많은데,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두바이 같은 경우, 이제 두바이가 이거를 다 만들었잖아요. 이 건물을 만드는데 다 모래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사막 모래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모래가 진짜 많은데 그 모래로 건물을 만들지 못하고 유럽에서 모래를 수입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이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이걸 수출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에는 아예 모래 마피아가 있다라고 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실리콘 원자재인 실리카가 원래 모래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가치 사슬이 정말 골 때립니다. 참고로 칩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런 거지. 스페인에서 이 수정 바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단 실리카를 캐낸 다음 가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독일로 움직여 가지고 와커라는 회사가 이거 폴리실리콘으로 가공을 하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 순수성이 99.99999%면은 태양광 산업에 쓸 수 있다고 하고 반도체로 쓰려면은 99.9999999% 정도의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아직 못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신에츠라는 회사가 또 폴리시클론을 웨이퍼로 가공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수성 높은 수정은 또 멜기 회사가 가진 노스캐롤라이나 광산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골 때리죠, 이거. 네, 그리고 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TSMC나 삼성으로 옮겨야지만 최첨단 반도체를 찍어낼 수가 있고요. 이게 파운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디자인은 ARM이라는 회사가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포토리토그래피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건 또 우리가 잘 아는 ASML이 독점을 하고 있고요. 이 ASML의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예를 들면 독일의 트롬프와 차이스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추가 실험을 한 다음에 중국 폭스콘이 조립해서 뭐 반도체를 찍어낸다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거. 근데 얘네들 중에 하나만 뻗으면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못 만든다라고 합니다. 반도체를 생산을 제대로 못 하니까요. 그래서 얘들 중에 하나라도 뻗으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못 만들고 얘들이 안 뻗어도 예를 들면 미중 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급이 제한된다 하면은 반도체가 스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이 책을 배우면 나오는데 저도 다 처음 알고 깜짝 놀랐죠.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진짜 뭐야, 위험하네. 이런 거 알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금은 또 왜 나오느냐. 결론적으로 사람은 소금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네, 죽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그 강대국들은 소금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말 안 들어? 우리 니네들 소금 안 보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소금은 의료품이나 화학 물질에도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살피터라는 소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 화학 물질과 섞으면은 또 화약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리고 비료를 만드는 하버버쉬 과정에 그 이제 소금이 꼭 필요한데 이 비료를 많이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가 식품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의 절반이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포스포루스라는 소금이 또 비료에 필요한 소금인데 미국, 중국, 모로코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개 나라가 까딱거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포타슈라는 소금도 얘는 비료에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를 습격했죠, 러시아가. 그 후에 비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포타슈를 생산하기 어렵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세상에 우크라이나 같은 듣보잡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은 우리의 비료값이 올라가고 우리 식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이 6대 물질이 우리의 세상을 아직도 얼마나 지배하고 있나 보여주는 전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철. 이 세상 모든 기기는 강철, 스틸을 필요로 하죠. 잘 아시겠지만, 자, 건물, 자동차,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다 철로 만듭니다. 철강을 만들면서도 네온이라는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에서 절반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없으면 또 반도체 생산이 또 불가능하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을 강철, 스틸로 만들기 위해서는 니오비옴이라는 또 뭐 특이한 뭐 물질이 필요한데 이거는 또 브라질 한 광산에서 100%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아시아는 호주 필바라 광산에서 만든 철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구리로 와보겠습니다. 구리 없이는 전기가 없습니다. 철은 문명의 척추, 콘크리트는 문명의 살, 그리고 구리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후변화 때문에 2050년 에너지 생산의 50%를 우리는 전기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2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아직은 뭐 엄청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피커퍼, 그러니까 구리 생산이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리의 친구 코발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또 콩고 공화국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 콩고 공화국이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되게 골 때리는 나라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이제 언스테이블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니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거의 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군데군데 위험한 구석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석유, 천연가스. 아직도 얘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석유와 천연가스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이상하고 우리가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국가에 바로 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석유의 12%, 가스 17%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 비중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얘네들이 그 석유와 가스를 끊어버리니까 유럽 대륙 전체가 폭망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석유 특성이 뭐 스위트가 있고 사워가 있고 라이트가 있고 헤비가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공정하는 게 다 좀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 의외로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카타르에 아주 큰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거든요. 근데 카타르 지도를 보시면 딱 압니다. 그 근처에 이란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동네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슈퍼스타 물질이 되었죠. 잘 아시잖아요. 배터리, 2차 전지
어떤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리튬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석유 국가 페트로 스테이츠에 대해 말을 했거든요. 뭐 사우디, 러시아, 뭐 저기 뭐 아랍 국가들 이렇게 말했는데 얘네들보다 이제 배터리 국가들, 배터리 스테이트,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이런 국가들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칠레는 구리와 리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출을 지금 제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팔아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수요는 지금 미친 듯이 폭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로 유명한데 배터리 셀은 전부 다 파나소닉에서 만든다고 하고요. 파나소닉 말고도 뭐 LG화학, 너스볼트, BYD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중국 없는 전기체 밸류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 없이는 이 배터리 생산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정반대인데 예를 들면 CATL 이런 업체들이 배터리 80%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콩고 공화국은 뭐라고 해야 되냐? 제가 코트라에 있어서 아는데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건 확실해.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광물이 또 있대요. 우란, 코발트, 구리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이 6대 물질의 세계를 유지하는데 좀 희한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근데 희한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6개 물질 중에 밸류체인이 하나만 끊겨도 우리 세상은 크게 삐걱거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밸류체인이 돌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는 굉장히 값싸게 이 6대 물질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고마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그 6대 물질을 생산해내는 생산성이 매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커스트, 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필요한 인력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아웃풋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게 해주신 숨겨진 영웅들이 이 책에 많이 나와요. 물질의 세계라는 책에. 그분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봐야지만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디지털이 아닌 이 물질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우리는 블랙스원을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6대 그 물질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10년, 20년, 50년, 100년 동안 계속 문제없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놈이 언젠가는 터질 거거든요. 봐봐요. 예를 들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소국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소위 뭐라고 했냐 조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얘네들 때문에 지금 비료값이 폭등을 하지 않나, 유럽 에너지 공급이 타격을 받지 않나, 네온가스 공급이 급감하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이상이 오지 않나. 한마디로 정말 두 개의 하찮은 나라들이 싸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뭐 그 콩고 같은 나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거기서 뭐가 삐그려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전 세계에 이게 이상이 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PPT에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뻗던지 아니면은 이 책에 소개되는 국가 정치가 이상하게 돌아가던지 아니면 전쟁, 무역 규제, 천재지변 등으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책을 읽고서 지금까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갔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기적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지속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어디서는 무조건 블랙스원이 터진다.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인류는 망한다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6대 물질 중에서 뭔가 공급이 끊긴다 하더라도 인간은 필연적으로 더 좋은 대체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래의 사용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럼 인간이 고민을 좀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Don't worry.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다 모두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생기니까 2년 만에 풀어냈잖아. 그쵸?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인류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이런 게 있죠. 영생, 탄소 배출 0으로 줄이는 거, AGI.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인공지능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사실 쉬운 문제들입니다. 진지하게 해결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인류는 신을 능가할 것이고 100년 후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원시적으로 살았는지 비웃을 겁니다. 야, 21세기 사람들 어떻게 살았대? 불편해가지고. 야,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걸어다녔대요. 야, 대박 진짜.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6대 물질과 친구들의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블랙스원이 올 수가 있고요. 제가 말하는 일시적은 2, 3년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요 6대 물질의 중단이 오고 2, 3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투자는 절대로 몰빵은 안 되는 겁니다. 자산 배분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 코인, 채권이 아무리 오를 것처럼 보여도요. 저도 솔직히 맨날 오른다고 하잖아요, 요즘. 맨날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미국 주식 오른다고, 코인 오른다고 하고, 채권도 좋다고 하고, 금도 좋다고, 다 좋다고 하잖아요, 저. 근데 그 위에 있는 이유 때문에 블랙스원이 어디선가 한 번 오잖아요? 그럼 다 끝장입니다. 근데 블랙스원은 무조건 옵니다. 근데 블랙스원의 문제는 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블랙스원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물질 세계에서 제가 본 그 잠재적 블랙스원이 수십 개인데 실제로 우리 이 세상에는 그거보다 블랙스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많잖아요. 80억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친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 같은 것도 예측이 사실 불가능하고요. 갑자기 이상한 인공지능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예 상상치도 못하는 블랙스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빵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어디선지 어디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훈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 물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블랙스원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 몰빵은 절대 안 된다. 이걸로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